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북한 리스크를 딛고 외국인도 돌아온 상황에서 종가상 코스피는 반등을 이미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통의 금리 결과가 지금 10분 정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하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옵션 만기 날이기도 해서 D-Day라고 소위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4월 11일입니다. 옵션 만기 변수는 또 어떠할지 제한적 매도 우위 전망이 역시 대부분이라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막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시총 비중이 적지 않은 건설주들이 동반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어닝 쇼크가 난 GS건설은 좀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비슷한 이슈로 셀트리온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무너지는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가 좀 고생을 하는 날인데요.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정점에 달한 듯한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는데도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매수로 전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지금 소폭이지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동향과 그들의 속내까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전일 외국인 소폭 매수한 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정확한 이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기날 아닙니까? 금통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만기날은요. 메이저들의 포지션, 즉 어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이 결제되는 거죠. 즉 매도를 그동안 집행을 해왔던 거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많이 빼먹었을 거고요. 오늘 콜과 풋, 외가들이 각각 미결이 엄청나게 10,000개 이상씩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나머지 프리미엄도 다 빼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매도만 쳐도 그 나머지 차액 프리미엄을 빼먹을 수 있는 오늘인데요. 지수를 많이 뺄 수도 없고 많이 올릴 수도 없지만 어제 올린 거는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외국인들한테 투심적으로 좀 전해졌었던 것도 있었고요. 오늘 금리를 정확히 인하할지 동결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지수 관련주들을 조금 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대 낙폭주들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수를 이 지수대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250에서 255 라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255 라인 양강이 될 수 있다. 즉 콜과 풋이 전부 다 거의 휴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포지션을 맞추느냐고 현물을 같이 선물과 같이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물을 어제 뭐 500억을 샀고 오늘 소폭 매수한다고 해서 현물이 매수 기준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위아래로 선물을 257에서 선물지수로 252 라인까지 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코스피 200, 255 지금 현재 지수 코스피 1938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올라야 한 1945포인트 이 안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즉 만기 결제 지수는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속내부터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요. 만기에 별거 없다. 이미 다 포지션 작업을 끝났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제 연동되는 걸까? 그러면서 역시 현물을 조금 담는 모습. 미국이 사상 최대 경신했는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다 쉬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라고 분명히 들었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한 것들이 결국엔 북한의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이 정점에 다다라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환율적인 측면. 어제 1150원까지 이번 주에 거의 피크 갈 수 있었는데 지금 1128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것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환율 부분 오늘 원달러 7.4만 꺾이고 있는데요. 북한을 보실 게 아니라 정확한 건 환율을 보시면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대형주 힘들잖아.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코스닥 아침에 조금 팔다가 다시 또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주 그동안 가대낙 폭주도 올렸던 거 오늘 한 번에 팔고 있죠. 오늘 개별주들 강하죠. 코스닥 그동안 말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대형주 특징적인 거 뭡니까? GS건설이죠. 하한가인데 물량이 400만 주 이상 쌓여있고요. 기간이 폭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적 제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나중에 2분기를 전망을 보고 대형주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가대낙 폭주들이 자율반등한다고 해서 그거에 당하지 말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삼성전자 제외하고서 그렇게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타격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 건설사들 오늘 뭐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것들 전부 다 5% 이상 빠지는 것은 결국엔 어닝 시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GS건설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어닝 시즌 쇼크가 이제 GS건설로 시작됐을 뿐이다. 특별히 이제 대형주는 더더욱 여기에서도 보듯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니까 특별히 또 파생 쪽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개인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날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시는 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기 지수를 맞춰놓은 상황에서 큰 변동성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결국엔 있지만요. 북한도 아직 도발을 안 했고 금리 결정도 아직 안 나왔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만기 날은 메이저들의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미국 얘기 잠깐 하죠. 일본이당 미국 사상 최대 경신을 했죠. 유동성의 힘입니다. 결국엔 연준의 의사록이 지난달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의사록을 해석하기 나름이었죠. 출구 전략, 즉 지금의 최저금리 상황 그리고 자산 매입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는 그런 것들을 언제 실시할 것인가. 사실 이견들이 많았거든요.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보고서가 안 좋았고 그 전에 이거는 회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양적 완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미국장에 올렸습니다. 뭐 정말 속된 말로 자기네 꼴리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즉 가시화되기 전에는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출구 전략이 이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다? 아니거든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출구 전략에 대한 것들이 미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 의사록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미리 받았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고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늦게 정보를 받는데 그런 것들도 그 안에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사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는 조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어떻습니까? 엔화 오늘 99.8엔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99.53엔인데요. 결국 100에는 코앞은 사실 기정사실이죠. 미국과 동행하는 추세고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결국에는 계속 자산 매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 그때 겨냥한다고 즉 중국에서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돕고 있는 상황 즉 일본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GS건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 코스피는 미국과 같이 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대형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 그 코스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화학, 철강, 해운, 건설 오늘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시장에서 예상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실적을 실질적으로 나와보니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어닝 쇼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는 종목만 노려야 되고요.
사실 지금 미국장에서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오바마의 정책의 수혜를 입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내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물론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6%대 급락을 하지만 중소형 제약사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달리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수급을 살펴보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인스테크넷이라는 소프트웨어 보안업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늘 신고가를 냈거든요. 이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고 있고요. 상당히 그런 이면에는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상당히 매기가 잡히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그런 점을 봤었을 땐 대형주는 버리셔야 되고 결국 중소형주를 담아야 되되 중소형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성장 스토리를 쌓아가는 즉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완벽하게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옛날같이 대형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할 만하다 그런 모멘텀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제가 왜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어닝 시즌에 와서 차별화의 끝을 경험하게 됐네요. IT 일부 부품주 혹은 오늘도 정말 잘 나가는 헬스케어주 실적이 되거나 수급이 되거나 어쨌거나 탄탄한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투자라는 그런 조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금통의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 시각 선물 동향과 또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포지션은 이미 사실 만기 전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좀 힘 빠지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네. 오늘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포지션은 좀 달리 가고 있습니까? 네, 힘이 빠질 만큼 빠진다라고 하고요. 왜 하필 우리나라 옵션 만기까지 와 있는데 현재 지정학생 리스크 오늘 미사일 쏜다 만다 갖고 되는데 또 실적 가지고 이렇게 부러집니까? 투자 심리 언제까지 위축시킬 건가? 돈 좀 봅시다. 돈 좀이요.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신 있게 여러분들 좀 위축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장은요 출발과 함께 수급 주체 자체가 관망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본다라면 선물 시장의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세도 실종이 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실종.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에서의 매도 압박이 좀 커지고 있죠. 그것은 금융 투자와 투신 쪽의 창구 쪽에서의 포지션 역시도 하방.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결국 하방 쪽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통위 결과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금리 인하가 필수 불가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선물 쪽을 지금 밀어내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합성 포지션 쪽에서로 본다면 하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또 그다시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 오는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 투자 심리 위축 실적 부분과 함께 위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금일 개인들의 콜옵션이 이렇게 상방적으로 너무 세게 들어올 경우에 시장이 아무리 금통위 결과 부분에서 긍정을 도출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조정 쪽으로 마지막 하방에 대한 포지션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발과 함께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로 확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이제 관망세로 들어왔다. 지금 뽑아내네요. 결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걸 살짝 예측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현재 부분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극명하게 좀 갈리죠. 차익 쪽에서는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매도 압박 부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의 변동을 가장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압박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열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포지션에 따라다니자 집중하면서 따라다니자 아무리 개인들이 변동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면 나도 매도로 가고 외국인들 매수면 나도 매수로 가자 자신이 없다 하지 말자
오늘 변동성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고점 상단을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바로 256.80을 완전히 올라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올라타서 위쪽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준비를 못한다라면 고점 매도 전략 피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는 257.45까지 좀 올려서 위쪽 상단을 체크를 하고요. 그 이상은 오버슈팅 범위에 걸려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한 중간 밴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255.70 밴드겠죠. 지금 저점 박스권에 두고 있는데 중요한 변곡 구간인 256.80을 고점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단 밴드는 254.25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저 주쌤 김도영을 샘플러스를 통해서 찾아봐야지만 매매 트레이딩을 파생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오늘 옵션 만기 위축되지 말자. 하방으로 너무 열린다. 위축되지 말자. 현물 잘 견뎠다. 이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 포지션 집중하면서 따라가자는 말씀도 해주셨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꾸 기다리니까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금통위 결과는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준비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업 특징주로서요. SNU와 에이텍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올라와 있네요. SNU, 아몰레드 증착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중국하고 공급 계약 소식에 소위 점 상한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업 특징주로 오늘 분류가 됐네요. 정부 정책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오늘 HO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는데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오늘 셀트리온은 좋지 못하지만 메디포스트는 상승세인데요. 최근 조정 한 8만 원대 바닥권에서 드디어 오늘 반등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특징주로 넘어가 보죠. 오늘 GS건설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분기 최악의 회사 생기고 나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어닝 쇼크가 어울리는 실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자회사 계열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GS도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은 역시 비슷한 실적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오늘 역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독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부터 분석을 들어볼게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NU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점 상한가 중국하고 얼마 정도 규모의 장비 계약이 체결이 됐나요? 네, 일단 SNU가 오늘 대규모 계약 체결이 되면서 좀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 업체와 한 603억 원,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계약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매출액 대비해서 136.4% 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을 좀 갖고 나왔다. 그래서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잔량으로는 한 33만 주, 34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량이 좀 쌓여 있는데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20만 주에서 50만 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34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좀 체결 되지는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어제도 이 오성 LST와 관련돼서 이 태양광 업체들을 좀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어떤 기미는 보이지만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향후에 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 얘기는 모든 태양광 업체들에게 좀 국한되는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태양광 산업 전망이 좀 터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늘 좋은 모습을 좀 형성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동사 주력 사업이 교통카드 솔루션, 그리고 PC와 모니터 제조, 그리고 SI 서비스 같은 경우인데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나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 매크로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 안정적인 실적 이 부분이 에이텍을 좀 끌어올리는 어떤 밑받침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스마트 카드를 통한 이 교통카드 시스템 수혜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같은 해외로도 이 교통카드 기기를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매물대와 추세 전환 이 두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만약에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일단 5일선이 11이평선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제대알 관련, 세포 치료 관련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항상 메디포스트가 굉장히 좀 쉽게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메디포스트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진 것으로 좀 차트상으로는 보이고요. 일단 8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는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 일단 3일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냐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을 좀 맞고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이 제대열 치료와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센 종목들을 보면 이 숫자들이 밑바탕에 좀 깔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오 종목도 좀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상승폭이 나온다. 요 정도로 좀 이해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업종목 분석을 들어봤네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금통위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 공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김중수 총재는 끝끝내 동결을 했네요. 하느니 금통위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인하 폭 25bp가 거의 대세였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옵션 만기를 경험하기 이전 장중 아주 초반에 개장하고 1시간여 만에 크게 경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이미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옵션 만기도 오늘 장 막판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그에 앞서 금통위 예상 밖 금리 동결 소식 6개월째 기준금리가 요지부동인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도 잘 보셔야겠고요. 또 한시장 그리고 금융주, 증권주 들고 계신 분들도 모두 이쪽에서 오늘 장중 흐름에 눈을 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금리는 동결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운 특징주 분석을 들어보죠.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밖의 금리 동결 그리고 예상 밖의 건설주 부진 하필이면 이게 같은 날이라서 GS건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우선 악재가 겹쳤습니다. 금리 인하도 지금 되지 않았고요. 우선 그 전날 GS건설이 전일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354억 원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61억 원으로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악화의 최대 원인은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던 그 UAE의 정유 플랜트의 원가율 악화로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요. 1분기 실적만 보면 단순히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회사가 판단하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 회사 측 올해 전망은 영업이익이 약 마이너스 8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그 하락폭은 감소를 하겠지만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전반적인 실적 흐름은 저수익공사 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손실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회사의 전망에 따르면 그 내년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되며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실적 쇼크로 인해 건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당초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지금 그 GS건설이 그 원가율 상승으로 4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본 그 루아이스
그 프로젝트 포함된 국내 업체들을 좀 알려드리면요. GS건설이 오늘 약 4조 원 정도 수주를 했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 2.9조 정도 수주를 했었고, SK건설이 약 2.2조 원, 대우건설이 약 1.4조 원으로 수주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SK건설, 대우건설 등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GS건설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선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에서 약 400만 주 잔량이 걸려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악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4만 원이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하한까지만 조금 손절을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지금 만약에 GS건설이 하한가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고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하한가의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GS건설의 모회사죠. GS인데요. 지주회사인 GS인데요. 지금 약 5% 정도, 3,000원 정도 빠져서 56,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GS건설에 대한 그런 악화 때문에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과매도 구간에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1분기 프리뷰를 조금 해보면요. 손자회사인 GS칼텍스의 양호한 수익성 달성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230억 원, YOY로는 마이너스 4% 정도 되지만 QOQ로 144%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되고, 주된 요인인 그 손자회사인 GS칼텍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GS EPS 또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GS칼텍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613억 원으로 QOQ로 그 215% 정도 상승하는 수치고요. 1에서 2월 휘발유 마진 강세로 인한 정제 마진 호조로 그 정유 부분 실적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그 BTX 강세로 석유화학 부분 또한 그 전분기 대비해서 증대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GS칼텍스 정유, 화학, 그 석유화학, 윤활유 부분을 각각 그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그 정유 부분이 1,030억 원, 그래서 QOQ로 흑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약 2,241억 원으로 QOQ로 약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윤활유 부분이 341억 원으로 그 QOQ로 마이너스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윤활유 부분은 회복세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고, 2분기 아로마틱 설비 정기 보수에도 불구하고 그 고도화 설비 증설로 수익성 하락이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GS칼텍스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032억 원으로 그 YOY로는 16% 정도 하락이 예상되지만 3에서 4월 초에 그 아로마틱 설기 정기 보수 일부 반영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고도화 설비에 따른 그 시험 가동 상황이 완벽하게 가동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 그 상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GS건설에 따른 하락 여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고객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오늘 많이 빠져 있더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보유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신규로 그 GS를 매수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하락폭이 얼마까지 좀 단기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약 3일간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인데요. 그 셀트리온이 그 실적 논란에 쌓여가지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원이 빠져서 약 46,25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시장에서는 그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19일에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액이 2,489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97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반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달리 지난해 매출이 338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22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손실과 2,981억 원 규모의 그 재고 자산에 대해 항체 의약품은 재고로 만들어놔야 그 판매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산업 특성상 승인 절차에만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 9에서 10개월 가량의 재고 제품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액면 합병 이후에 지금 57,900원에서 지금 46,250원으로 과대 낙폭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번 주에는 그 자회사의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길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님들께서도 지금 6%는 좀 과도하게 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오늘 10만 주 가까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한번 4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저렴한 저가의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매도된 셀트리온 그리고 자회사 실적 그래도 괜찮은 GS 정도는 분할 매수 혹은 현가격대 정도의 매수 사인을 내셨지만 GS 건설은 역시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는 조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의 도움 받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무산됐죠. 채권 시장이 놀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환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 엔저 구도로 가면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걸까요? 일단 코스피도요 하락 전환됐고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 급하게 매도로 돌변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전략을 다시 한번 종합해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리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학수고대 금리 인하,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인하폭보다 부양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원달러 환율 1,150원 추가 상승 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문 전문가님은 가장 믿을 건 실적이다라시면서 IT 부품이나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하셨고, 이의현 대리님께서는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글로벌 양적 완화 지속이 간밤 확인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수급 분석해 주셨던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옵션 만기 날 오히려 변동성은 장중에 있겠지만 종가상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 잘 되는 종목, 헬스케어라든가 IT 부품주 등 실적이나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체크하는 시간이죠.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공감도부터 알려주시죠. 몇 분하고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분하고 공감도가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역시나 실적밖에 이런 위기 상황에는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물론 코스피 지수 오늘도 마이너스로 좀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악재 자체는 어느 정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 확인도 필요하겠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분할 매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물량 매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주도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제 실적이 좀 되는 종목 쪽으로 매매하자라는 쪽의 의견이시지만 분할 매수 쪽에도 공감을 표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모멘텀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잇따라서 호재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장 물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도 이제 북한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1950선까지는 단기적 반등이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1950선의 매물이 상당히 두터워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반등하는 가운데 어제 특히나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제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의지보다는 방어용으로 매수 주체들이 대응하는 확률이 높아서 그쪽보다는 중국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철강화학이 1950선까지는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950 정도까지 단기 반등은 가능한 자리였는데 금리가 묶이면서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이 되는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하나쯤 공략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LG 패션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리스크 개성공단이 폐쇄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의류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 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매출액 비중이 한 3%밖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LG 패션 입장 측에서는 얘기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LG 패션은 의류 쪽도 분명히 의류 쪽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자파 부문, 헤지스 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파 부문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략을, 시장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고,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로 LG 패션이 공략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 이런 쪽도 동시에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비 심리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 모멘텀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계절 특수에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 현재가 수준은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평균 ROE 같은 경우는 12%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PBR은 지금 0.8배수, 9배수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이겠지만 36,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를 장 충격에 대비해서 29,000원 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의 LG 패션이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이성규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진의 차트미인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자, 예고편 하나 해볼까요? 오늘 10시 방송에 제가 병아리 복장을 입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금리가 동결됐는데 그래도 옵션 만기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군요. 하지만 리스크 자체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대부분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폭 매도해서 그래도 매수 중심으로 해서 우위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편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현물 쪽에서는 2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서도 아직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이다. 자,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네요. 기관이 다시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루머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중국이 경제개혁을 할 때죠. 1972년도인가요? 그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중국 손을 잡아줬죠. 자, 그런데 현재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막 쏘려고 하고 있고 미국한테 지금 위협적으로 막 대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달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은 후 어느 정도 조금 북한이 또 중국 쪽에다가 좀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미국의 손을 잡으려는 의도가 지금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구글 회장도 방문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정말 잘 된다면은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지켜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조금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화이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삼성전기가 오늘 좀 빠져요. 좀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지네요. 자, 삼성전기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원래 이제 손절가 95,000원 잡고 대응했었는데 마이너스 2% 잡고 대응했었는데 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기는 조금 이제 홀딩이라고 자막은 나갔지만서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고, 자, 어제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좀 나와줬어요. 어제 화인텍이랑 다우기술 말씀드렸는데, 화인텍은 지금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 3% 이상 달성 중이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도 한 6%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여러분, 화인텍은 축하드립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 났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도 역시나 다우기술인데, 이 종목도 오늘 고가 대비해서 6%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나 저 종목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초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달립니다. 본격적인 종목들 또 수익률 확실하게 또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종목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인프라웨어랑 SM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종목 다 잘 갈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프라웨어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프라웨어 차트가 꾸준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역시나 지수 영향인가요? 좀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서서히 반등을 주는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라인 자체, 정확하게 저점 라인 자체를 타고 움직여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뭐 고점 라인 맞고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만 더 오르다가 끝나지 않을까? 정확하게 한번 다시 그어드릴까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고점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은 자, 이 부분이죠. 그럼 요 라인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요 라인 자체 현재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얼마냐면은 한 11,8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자, 현재가 11,200원입니다.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 동그라미 친 라인 맞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점 라인 이어보자면 라인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투신권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그래서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3,000원 잡습니다. 걱정보다 판단이 되고 있고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겠다. 일단 1차 3,000원, 2차는 한 13,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자, SM입니다. 자, SM이 급락을 했었어요. 자, 얼마 전에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종목 자체가 서서히 바닥권. 그러니까 제가 봤던 지금 포인트 자체는 이 저점 라인, 이게 바로 3월 말에 보여줬던 바로 그 저점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자체를 지금 약간 횡보하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듯한 제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골드크로스 바로 뚫었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다시 직전. 보통 골드크로스 한번 뚫었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다시 뚫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 역시나 현재가 기준에서 매수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해 볼까? 자, 오늘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했으면은 인프라였는데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SM으로 하겠습니다. 자, SM이 좀 더 경기보다는 좀 덜 반응이 있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 현재가 45,300원이네요. 45,300원 부근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는 제가 한 48,000원까지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48,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겠다. 자, 화인텍 다우기술 다음으로 또 재밌는 수익 SM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윤의 차트 뮤인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코스피가 금리 동결 이후 하락 반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아슬아슬하게나마 상승권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이 코스닥 복귀하면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쌍끌이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도 문을 열었대요.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뭐 신규 대출도 나왔지만 전일 3월 무역 수지를 갖고 아주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무엇보다 전체적인 결과는 별로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 지표 분석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 시장에서의 3월 무역 수지 8억 8천만 달러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들로 봤을 경우에 내수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나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파가 크진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조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02% 상승한 2226.1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은행 무실 대출이 2분기 이후에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1개 상장은행들이 2012년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2년도 부실 대출 잔액이 3,853억 위안으로 2011년 3,566억 위안에 비해 8.1%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리스크 감소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3월 QP를 통한 QP 커터를 통한 9.1억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이러한 승인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A주의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보험주들의 약세 이후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보험주에서 15% 이상 저평가됐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의 유입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장 분위기 또 지표 해석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이 들려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시초가 공약주로 제시되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GD였었죠. 투자포인트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요. 오늘은 특별히 강정훈 부장님 연결해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는요, 삼성 디스플레이향 LCD 글래스 슬리밍 사업하고 있는 쪽인데 삼성 쪽의 캐파 70% 정도를 GD에서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상장은 아주 따끈한 종목이었는데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시면서 오늘 개장 전에 추천을 해주신 바 있지요. 자, AS를 직접 추천해 주셨던 강정 부장님 통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GD, 이전에 전일에는 게임하이, 그리고 전전일에는 K맥을 재추천해 주셨었는데 전전일 종목이 모두 3%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기분 좋은 날 부장님을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모양인데요. 오늘 사실 K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GD라는 업체는요, 사실상 태블릿 PC 성장에 힘입어서 이 글래스 슬리밍 업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아이패드 미니 2의 레티나 패널 적용에 따라서 또한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일 전전일 게임하이 K맥 얘기도 축하드리겠고요. 한번 자세하게 GD부터 AS를 들어볼게요. GD 먼저 AS를 하자는 얘기죠. 네네. 오늘 봤던 종목이요. 네, GD는 일단은 제가 저평가 매트를 말씀드렸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 판매 증가했다는 수혜, 그리고 저평가 매트.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GD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장 전망 시세에서 3만 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다소 주가 탄력이 좋지 못합니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주가 바닥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까지 한번 3%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하이와 특히 오늘 급등하는 K맥도요. K맥은 공교롭게 저희 서울경TV 방송에 2번이나 성공했던 종목인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조금 안 된 또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K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련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주가 PR 90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올해 최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2011년 실적 전망치 PR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봐도 PR 1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16,000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익 실현 또는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보유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얘기해 주셨던 게임 하이도 이렇게 3일 연속 양봉을 내면서 3% 이상 났으니까 이익 실현해도 괜찮겠죠? 네, 게임주하고 바이오 정도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하이도 역시 우리가 종목이 매일 나오니까 3%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짧게 수익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역시 게임 하이 역시도
올해 서든어택 점유율 증가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 16,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게임 하이도 단기 매매 또는 또 조정식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K마크하고는 진짜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다시 들어가도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인연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종목 AS까지 들어봤네요. 강정 부장님 전화로나마 AS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920선대 후반, 코스닥은 괜찮은데 코스닥도 사실은 수급은 좋지만 상승폭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점. 일단 금리 동결된 이후 환율은 급락했지만 환율 자체는 다시 원상 복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여파가 이어지고 있네요. 건설주 급락도 오늘 안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닝 쇼크 얘기도 오늘 많이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 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